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이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바로 식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자신의 집에서, 또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식물들을 기른다는 것이죠. 네, 우리 조상님들 역시 번영하는 집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하셨고, 또 누구이든 식물을 기르지 않으셨던 분은 없으셨으며, 마당에서 꽃나무를 기르지 않으셨던 분 없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퇴계 선생님은 매화를 너무나도 좋아하셨기에 퇴계매라는 호칭이 따로 생기셨을 정도예요. 자, 그럼 부자들의 집에서 무조건 길러지고 있다는,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하여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식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풍수 공부를 위해서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고택들은 한 번씩은 다 다녀보았습니다. 물론 그 고택들은 모두 수백 년 이상의 명성과 부를 다 가진 곳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고택들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네, 어느 곳은 대청이 높으며, 또 어느 곳은 담이 유독 낮으며, 또 어느 곳은 안채가, 또 어느 곳은 사랑채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어느 곳이든 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마당에, 담에 꽃이나 식물나무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번영된 집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식물이라는 것이죠. 하여 현대에도 모든 부자들의 집에서는 무조건 자신들만의 식물이 길러지고 있으며, 그것들 중에 어느 곳 하나 식물이나 화초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집에서는 반드시 이 식물들이 길러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꽃이 예쁘게 피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기름에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일 거예요. 네, 이는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에서의 희열을 맛보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결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결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풍수적으로는 이 꽃은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부자들의 집에서는 무조건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 식물이 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공기정화식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생명체는 모두 고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며, 또 서로 좋은 기운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며, 또 나쁜 기운을 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연이 주는 신선함과 인위적으로 만든 신선함은 분명히 다르며, 이를 위해 부자들의 집에서는 항상 공기정화식물이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기가 작은 식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본 어느 부잣집에서도 절대 큰 나무나 큰 식물들이 집에서 길러지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의외로 아기자기하고 작은 기쁨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풍수에서도 식물은 기쁨을 주고 또 의미를 주어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작은 식물들을 한번 길러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쾌활하게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난초는 무조건 좋은 식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난초를 기르세요. 네, 이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며, 우리 조상님들 역시 번영하는 집에 난초가 길러지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셨으며, 또 누구이든 난초를 기르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물론 현대의 부잣집에도 집무실에, 또 그들의 거실에 난초가 없는 경우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많이는 기르지 마세요. 네, 이 난초는 정성과 사랑이 없으면 잘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이라 하나만 정성껏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난초는 집안의 기운을 가장 먼저 느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여 몰락하는 가정에서 난초가 잘 자라는 경우는 없으며, 또 번영하는 가정에서 난초가 시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난초는 선물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식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 또 아끼시는 분이 뭔가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 난초 선물하시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그분에게 큰 번영이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 잎이 넓은 식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잎이 넓은 식물을 기르면 안정이 생기고 행복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극에서 과거 선비들이 잎을 천으로 닦는 것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부잣집에서는 정말 많이 길러지고 있는 식물이 잎이 넓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식물은 키가 큰 경우가 참 많아요. 하여 이 식물은 가능한 베란다에서 길러져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 무조건 의미가 좋은 식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식물마다의 의미를 다 두셨습니다. 네, 오상고절이니 동심지연 기후열한이니 하시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식물을 가족처럼 또 친구처럼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현대에도 부자들은 동물을 가족으로 또 식물을 가족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여 반려견이니 반려묘니 또 반려식물이니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예전에 애완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구독자분에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의미가 좋지 않은 식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네, 그 식물을 보면서 항상 마음을 다잡고 또 새기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물론 식물마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미가 좋은 식물을 한번 길러보세요. 분명 그 의미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변해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또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절대 집에서 기르지 말아야 할 식물들입니다. 네, 부자들은 절대 이런 식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침실에 큰 식물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침실에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고 또 건강적으로도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 풍수학의 견해입니다. 네, 식물은 사람과 반대의 광합성을 하기에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낮에는 산소를 뿜어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여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침실에 밤에 아주 해로운 공기를 배출해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큰 식물이라면 이 해로움이 더욱 크겠죠. 여러분, 절대 침실에 큰 식물을 두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번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방과 식탁에는 절대 식물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수적으로 집안에서 식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주방과 식탁이에요. 네, 이는 풍수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는 것이죠. 물론 생화가 아닌 조화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곳에 크든 작든 식물을 화분째로 두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을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덩쿨 식물과 가시가 많은 식물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집에 넝쿨이 감겨져 있으면 그것은 흉가이며 또 폐가가 될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뾰족함은 가능한 작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학은 무조건 둥근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두 개 잎이나 줄기가 뾰족한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선인장처럼 여러 개의 가시가 있는 것은 가능한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번영을 가져오는 식물과 또 불행을 가져오는 식물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번영과 행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